여러 군데 오래간만에 뵙네요. 홍보 담당관입니다. 오늘은 서대전 IC 인근 교통 개선 대책 및 인류 자전거 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브리핑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살 통계 관련해서 브리핑 모두자로 나왔죠. 우선 오늘 여러분 잘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서대전 IC 주변 그 상습 정책 등록으로 인해서 반저동 일대 서대전 IC 주변의 일대 시민들 불편이 아주 큽니다. 저도 제가 현장에서 몇 번 퇴근 시간에 있었는데 그 개선 대책을 오래전에 지시를 해서 도로공사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충남대전 본부장한테 통화하면서 시야를 협력해서 이걸 좀 해야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상의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슈가 폭발적으로 비용이 늘면서 현대 타슈에 대한 타슈도 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리고 타슈 자전거길 개선도 좀 해야 되고 해서 두 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서대전 IC 상습 정치 구간 개선과 인류 자전거 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전 IC 상습 정치 구간 개선입니다. 그동안 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각한 서대전 IC 부근에서 진잡 내거리 구간을 도로 구조, 신호 체계, 고속도로 IC 운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서대전 IC는 출퇴근 시간대 특히 퇴근 시간인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교통 정체가 상시 발생함에 따라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실상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돌렸습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대전 지역 우리 IC 중에 최고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교통량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서대전 IC가 대전 시내 고속도로 IC 8개 도중에 규모 대비 교통량이 가장 많았으며 고속도로 구간별 평균 속도 분석 결과 서대전 IC 요금소 전방 고속도로 구간의 평균 속도가 관내 IC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고속도로 약 2km 구간과 시내도로 약 1.4km 상습 정체구간으로 판단되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습 정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는 도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에서 서대전 IC 진입 구간은 퇴근 시간 과도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 용량이 부족하고 서대전 IC 통과하고 계백로 합류 구간은 도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차로 신호체계입니다. 서대전 나들목 삼거리에서 진잡 내거리 간 신호체계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어 효과적인 신호 연동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대전 톨게이트 운영 체계입니다. 단차로 하이패스와 통행료 수작업 수납 시스템 등이 차량 지체의 원인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별로 개선 방안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서대전 IC 진입부 상하행선 각 1km에 대하여 진입구간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입구간을 확장하면 도로시간 차량 증가로 호남 고속도로까지 정체가 발생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2024년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대전 IC 요금 구간입니다. 2024년까지 서대전 IC에서 계백로로 진입하는 램프를 확장하여 계백로 본선 합류지점 병목 현상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서대전 IC 요금소 운영체계를 다차로 하이패스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설치할 예정으로 요금수 통과 속도가 상향되고 차로당 처리 용량도 증가하여 교통 흐름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구간도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전 나들목 삼거리와 계백로 구간입니다. 먼저 계백로 서대전 IC에서 2개의 3가 구간의 도로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공사가 준공되면 교통 흐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전 IC에서 계백로로 접속되는 구간부터 서대전 나들목 삼거리까지 가속차로 200m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계백로 본선 확장 및 서대전 IC 진출 램프 확장과 연계하여 가속차로까지 설치하면 시내 진입 차량들의 상충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대전 나들목 삼거리에서 진잡 내거리까지 신호등 연동 체계도 조정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잡 내거리 구간입니다. 진입부 200m를 부분 확장하여 좌회전 차로를 1개 더 확보하여 좌회전 대기 차량과 직진 차량의 상충으로 인한 차량 정체 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회도로 신설 계획입니다. 유성 IC와 서대전 IC 중간 지점에 현충원 하이패스 IC들을 계획 중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는 세동에서 대정동 간 연결 도로를 국가산업단지 건설과 병행하여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다양한 개선책을 통해 상습 정체를 해소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류 자전거 도시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는 자전거의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확립을 위해 자전거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타슈 시즌2 도입과 함께 대요소를 대폭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타슈 환승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슈 이용량이 시즌 1 대비 4.6배가 증가하는 시민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용 수요 증가에 비해 타슈 수량이나 자전거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정책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우리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운영 수준 및 이용률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당 운영 대수가 578명당 한 대로 서울시의 3분의 1, 세종시의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학가 주변 등 일부 대여소 쏠림 현상과 도난, 방치, 손상 사례 증가 등으로 현장 배치 수량이 감소하고 있어 타슈 가동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전거 인프라는 자전거 도로 연장 등 양적으로는 충분히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존 시설의 낙후화와 연결성 등이 부족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자전거 안전 교육 등 자전거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콘텐츠 개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2026년까지 798억 원을 투입해 타슈 확충 및 인프라 개선 등 인류 자전거 도시 조성을 위한 17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타슈 및 대요소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타슈는 현재 2,500대에서 올 연말까지 2,000대를 확충해 4,500대를 운영하고 2026년까지 3,000대를 추가 확충해 총 7,50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요소는 현재 1,150개소에서 2024년까지 350개를 추가 설치해서 1,500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타슈 이용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타슈 운영 시스템 개선입니다. 타슈 가동률 제고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머신 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 자전거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50+ 타슈 안전지원단 운영과 번역별 수선센터 도입으로 신속한 현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타슈에 대한 사유화 방지를 위해 타슈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타슈를 이용하거나 도난, 고의 파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정지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대요소별로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을 설치해서 반납 위치 정확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타슈의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통일성 있는 디자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그 시작으로 대전 디자인진흥원 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의 상징 마크인 대전 초록을 기반으로 타슈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했습니다. 올 연말 확충되는 타슈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타슈는 사용이 연한이 꽉 차서 나중에 새로운 것으로 도입할 때까지 현행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타슈만 지금 앞에 놓여있신 초록색 기반의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서 도입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낡은 시스템이 폐기됐을 경우에 완전하게 초록색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하지 않고 바꿔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시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능도 개선하겠습니다. 핸들 보조바를 추가하여 자전거 내구성을 강화하고 바퀴와 바퀴에 반사판을 부착하여 야간 주행 시 측면 시인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할 자전거에는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핸드폰 거치대 디자인을 해서 부착을 할 생각입니다. 제원 케이스 장착과 브레이크 성능도 업그레이드하여 자전거의 안정성 강화도 계획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정비도 함께 추진합니다. 2026년까지 국시비 총 200억 원을 들여 대청호수로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청호 500리길을 기존 국토 종주 금강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고 참센 농촌 체험마을을 거점 쉼터로 조성하여 도심 속 아름다운 대청호 자연을 대전 시민과 전국 자전거 이용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 점검단을 운영하여 기존 406개 937km의 자전거 도로의 노면 상태 개선과 표지판 영미를 지속 추진하고 하천 및 생활권 자전거 도로의 연결성을 높이고 자전거 보행자 전용 유도선도 시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입니다. 인류 자전거 대전을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행사를 추진합니다. 2026년까지 국시비 총 60억 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 교육장인 다층 대전 자전거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맞춤 교육과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놀이터 등을 운영해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의 요람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자전거 모니터단 운영으로 정책 제안과 도로 파손 점검, 자전거 도로 명소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매일 22일을 자전거 이용의 날로 정하고
자전거 안전 캠페인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진행해온 3.1절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동호인 중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확대 개편해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담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봄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와 타슈 체다 체장 이용자 선정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관광공사와 협업하여 미식과 자전거를 테마로 한 타슈 타고 푸드 여행하는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근 지원하겠습니다. 공영 자전거 활성화와 자전거 인프라 확대,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환경을 지키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5일부터 어르신 교통비 부담 해결을 통한 생활 여건 향상과 이동권 보장에 따른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다양한 교통정책이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교통의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으로 인류 교통도시 대전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 자전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디자인을 적용을 했는데 약간 컬러가 좀 어둡고 밝지 않다는 여러분들 문구에 대전시의 기본 대전시 로고 녹색 도시에 기반한 앞으로 녹색을 좀 대전시의 상징 컬러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생각이고 또 과거 박성효 시장 때 하셨나 우리 공직자들도 녹색 잠바 입고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 녹색 기본 대전시의 녹색보다는 약간 좀 밝은 톤으로 기반을 해서 이번에 디자인 진흥원하고 디자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들어오는 자전거는 이 디자인으로 도입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무겁네. 생각보다 무겁다는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을 보시면 바꾸기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일부 보강을 좀 했고요. 단지 사람들이 눈에 잘 띄어 안전도 있고 해서 포인트만 컬러를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도입할 타슈는 이 컬러로 도입된다고 보고 그래서 전체 지금 하는 것도 도색을 하느니 마느냐 뭐 좀 있었습니다만 그건 예산 낭비로 보고요. 기존의 주황색의 타슈는 그대로 기존으로 사용하고 신규 도입하는 것만 계속 이 컬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내구 현안이 소진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이제 전체가 그래서 당분간은 혼용으로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제가 추진한 여러 가지 디자인 강화 이거에 대한 기반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혹시 개발을 우리가 시에 해볼까 했더니 이미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자전거길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 요 정도에 이게 가능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마다 크기가 달라가지고 제 전화기는 기존 시스템에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전화기들을 거치할 수 있도록 거치를 디자인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전거 타고 가장 최적의 자전거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제가 중학교 때
아마 4km를 10분 이내에 자전거 타고 돌파해서 학교 다녔는데 기억이 많이 나네요. 저도 자전거 잘 탑니다. 그럼 앞에 한번 제일 앞에부터 한번 보실까요? 저기 네. 우선 이제 상습 정체 구간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쪽 IC 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걸려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다 확장 1차로 2차로 확장하는 구간이 여기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200m는 가속차로 그리고 여기 다차로 하이패스 다차로는 뭐냐면 하이패스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운데 걸 없애가지고 두 개 그냥 동시에 갈 수 있게 하는 데 많죠. 남세종 IC 이럴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백로에서 진잡 내거리가형 200m를 일개차로를 확장하신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초는 4차선인데 이건 5차선, 6차로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여기 다차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생각보다 여기 있고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가지고 아예 다차로 하이패스로 바꿔가는 거예요. 다음, 요거 신호등 연동 시스템으로 요 직진차로 4개소, 좌회전차로 2개소 그렇게 좀 바꿔가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또 진짜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신설 IC 외도로 신설은 현충원 IC 하이스패스 신설은 2027년까지 할 생각이고요. 요거 대동에서 대종로 연결도로 건설도 1500에서 30년까지 통해서 국가 3단과 함께 진입도로 나갈 생각입니다. 자전거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점산 조직을 한수를 했고 도래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여 반납이 간편하게 이제 바꾸다 보니까 사실상 타시주 시즌 2는 폭발적으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용객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용에 맞춰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앞으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자전거 도로도 지금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로도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도로도 레저용 이런 자전거들은 신탄진에서 추동길 해서 동구 그 길을 자전거길 아예 전용 자전거길을 해서 한 200억 정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직동 농촌 체험마을 중간 휴식과 거점을 놓고 거기에 냉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호강을 길 거기도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아까 다 말씀 다 오면 현재 이거 잘 보시면 서울 따릉이가 대수가 굉장히 많죠. 인구 216명, 인구당 운영 한 대당 216명. 우리가 지금 타시가 578명. 우리가 대여수당 운영 이것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객이 굉장히 양호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인프라가 부족한 건 이제 그런 3대 하천이나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거기서 도로와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상당히 부족해서 보다 시설 개선을 좀 할 생각이고요. 운영 시스템도 아무래도 젊은 시민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대학가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뚫린 현상이 있어서 대전 전 지역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도난 방지 고장 이런 것들에서 기존에는 인증을 해서 번호 가지고 아들들 주고 아들들 인증해 쓰고 잘못하면 미성년자 쓰는데 앞으로는 핸드폰에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문화 역시 문화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2026년까지 국시리로
798억이면 아무래도 12가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재 타슈가 2,500대인데 금년 말까지 2,000대를 늘려서 4,500대. 2024년도에 다시 1,000대를 늘리고 2025년 그리고 지역의 기업인들이나 시민들이 대전시에 타슈 기증하면 그것도 이 디자인 안에다 어느 분 기증을 했다는 걸 붙여가지고 그런 것도 뭐 예산 말고도 시민들의 기여 이런 걸 통해서 타슈도 확장하는 데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7,500대 그리고 1,500개소의 대여소 그리고 1대 대여소당 타슈가 한 5대 정도 그리고 타슈 한 대당 192명 정도 대폭 낮출 계획이고 만약 2026년도쯤 전에 이보다 더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이쯤에서 다시 중간평가를 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건 위치 같은 게 이제 예를 들면 반납을 했는데 이 기반을 조정해서 최소 15m 안에 아니면 한 10m 안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금은 저 외삼동에 있죠? 외삼동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돼서 번역별로 한 5개구 정도의 수리센터를 외주를 주더라도 하는 것이 신속한. 최근에 보니까 자꾸 수리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걸 신속하게 수리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거 번호 인증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바꿔갈 생각이고요. 이제 만약 이용자 책임을 좀 강화하지만 구두 경고, 이용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회원 자격 정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는 수사의뢰도 하고 아까 뭐 이건 말씀드렸죠. 자전거에 보면 여기는 안사판 시민들이 안전을 해주니까 좀 더 야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도 업그레이드 이번에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시민들 안전이 되게 중요하고 좀 밝아야 되지 않을까 자전거가 그런 생각하고 이번 디자인부터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기업인들이나 시민들께서 공용 자전거를 기증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의 뜻을 담는 디자인을 이 안에서 적용해서 그래서 이분이 기증하는 공용 자전거라는 그것도 사회 기여나 공간에 대한 이런 저기도 좀 해볼까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대청옥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전체를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학교 설비, 자전거 모니터단은 총 한 30명쯤으로 해서 일부 수당을 조금 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거의 빨려갑니다. 다음. 수수료가 다음. 이 정도 혹시 그리고 하나만 더 일단 간단한 질문하기 전에 오늘 뭐 혹시 보도자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그동안 지난 2021년도에 자살 관련해서 불명예스러운 전국 도시 중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자살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 통계에 광역시가 우리가 승격한 이후에 최하위의 통계를 받았고요. 전국 특광역시 중에 특광역시 중에는 6번째 정도 되고 전국 시도를 다 하면 15번째로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가 그동안 중점 추진 내용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많이 해왔고 또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및 생명 존중 문화도 확산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라고 확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는 15번째로 아주 최상위권 통계가 바뀌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2023년도 9월 21일 통계청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건 보도자료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중도일보 이현재 기자. 네, 그 서대전 IC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호남선에서 이제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들어서는 이제 서대전 분기점부터 이렇게 도시 혼잡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이제 서대전 IC 혼잡이 되면서 이제 안영 IC 유출도 굉장히 좀 혼잡도가 심했는데 그 부분까지 좀 해결될 걸로 보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안녕하시는 많이 다니는데 안녕하시는 별로 이렇게 혼잡하지 않은데 단지 안녕 IC 나와서 서대전 IC로 오다가 밀리는 경우가 있고 호남선에서 저쪽 서대전 IC로 나갈 때 또 안영에서 들어와서 거꾸로 서대전 IC 나갈 때 이런 또 저 논산 방향에서 올라올 때 뭐 이렇게 엉켜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 저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올 봄쯤에 했나 그래서 특별 개선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제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내가 봐도 심각하니까 이거 도로공사한테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다 논의를 해서 도로공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거 개선하는데 해보겠다고 이제 의견이 합의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대1 박진환 기자. 하슈도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이제 확대하는 거는 다들 뭐 의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뭐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교공이라는 부족 때문에 좀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전시의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좀 대규모 좀 예산 구조조정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좀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좀 계획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직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에도 조금 더 그동안 불급하게 된 예산 중에 불용 예산 그 일부는 금년에 시급하게 안 한 예산 좀 정리를 해서 올해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 세수가 정확히 지금 예측은 하여튼 수천억 단위의 예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전략 사업 그리고 대전시가 반드시 가야 될 사업들은 편성화하되 그 당장에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최근 이제 지방채 발행한 각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은 전국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우수한 아직도 재정 여건이 아주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금년 말 내년 초도 다른 도시보다 여건이 상당히 나은 걸로 시보도보다 이렇게 판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아마 시도도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여튼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방채가 1조 원이 넘었는데 다행히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약에 원통대전을 지역화폐를 그냥 유지했으면 거기에서 올해 60이 합쳐서 예를 들면 한 2천억 정도는 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예산 좀 했던 것들이 올해 지방채 발행을 그나마 다른 도시보다 적게 해도 올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 안 하는 것이 나중에를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만 내년 지금 전국 시도 전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세입이 축소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내년 편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저 예산 담당과실에서 다 받아서 짜고 있는 중이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다른 오태 문모승 기자입니다. 마이크 받았거든요. 네, 그 타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슈를 타다 보면 이 고장이 납니다. 또 안전에 대해서 사고도 나고요. 그 타슈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안전사고를 났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혹시 또 거기에 관련된 추진이 있으시면 간단히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보험 지금 그 아이들은 안 되잖아요. 지금 15세 미만에 보험이 가입되는데 이제 안전 관련해서 사실은 자전거 탈 때 헬멧 써야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헬멧 타고 쓰고 자전거 타시면 되게 불편하시죠. 그래서 어느 도시도 그냥 권장은 하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적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하던 학교, 자전거 학교 그리고 자전거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하고요. 우리가 시민 자전거 교통사고 및 보험금 운영은 보니까 경미한 사고는 좀 늘고 있고요. 매년 시민보험금 지급 건수가 지급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안전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은 다 커버가 되고 있다. 중도일부 심효준입니다. 네, 그 타슈 운영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방식의 시스템이고 어떤 체계를 거친 시스템인지 좀 현재까지 구상 중인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디지털 트위는요, 저희 용어가 되게 영업을 해서 현실 세계 이제 가상 세계에서 동일하게 구현해서 모의 시험을 통해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이를 문제 해결,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해서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이 있을 때 타슈의 위치나 반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디가 많이 이용하고 어디가 타슈를 더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하는 기술을 쓰려고 하고요. 이 머신러닝은 시간대별 타슈 대배수에서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스마트 앱을 통해서 타슈의 효율적인 요 배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쓰겠다고 합니다. 또 이게 이제 또 인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쏠림 현상은 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날 텐데 저기 최적의 재배치라는 게 뭐 인력이 투입돼서 이제 직접 사람이 재배치를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체계가 있는 건지 그런 게 구상 중에 나오게 있는지. 아니 이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어디가 집중적으로 더 이용한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그쪽에 더 배치할 수 있도록 이걸 아예 한계를 받겠다.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한눈에 보고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타슈가 더 이용되고 있으니
그쪽에 타시를 더 보내고 뭐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적용을 할까 그렇습니다. 시간대별 타시의 뭐 배치 이런 것들 해볼까 그렇고요. 네, 다른 질문. 50 플러스 타시 안전 지원하는 이 50 플러스가 저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 재책을 마련했는데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50세에서 59세 정도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중장년 분들을 안전 지원단에 넣어서 좀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겠다. 예, 뉴스핌 김수진 기자. 네, 시장님 오늘 정책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시장님께 오늘 정책 관련 말고 다른 법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해서 맨날 다른 거 물어가지고 나라 시끄럽게 하시고 오늘 뭡니까? 지난번에 한진 기자가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왜 이렇게 왜곡돼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검증을 해달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앞뒤는 잘라먹고 언론의 사람이 와가지고 불필요한 소리 하는데 논란거리 만들지 마시고 우리 시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뭔데요? 두 가지인데요. 네. 그 선거구 증설 관련해서 네. 시장님께서 지금 제일의원이랑 같이 합쳐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좀 사실상 공당 의원 협력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중앙선거위에서 지금 대전 지역을 배제한 채로 지금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좀 아무래도 좀 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영장 심사 실질심사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좀 정치인으로서 정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실 거 있으시면 우선 선거구 획정은요. 우리가 145만에 걸맞는 회원 선거구는 8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광주가 8개인데 그러면 대전 시민이 국회의원 1명을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우리가 거리서도 보냈고 이은건 시당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미 김기현 대표께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개특위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 강하게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좀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선거구 늘리는 게 예를 들어 299석에서 어디 빼면 지금 300석이나 어디 빼면 어떻게 줄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이게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지역 시민들하고 지역 모든 정치권하고 이건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예산 정국인데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윤창현 비례대표시지만 지역을 받은 분이 8분이거든요. 8분 일정이 안 맞아요. 아무래도 몇 번을 했는데 조정이 잘 안 돼서 결국 못해서 우리가 이태근 부시장이 개별로 가서 충분히 내년 예산과 관련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모여서 하는 것은 때로는 요식행위하고 비슷하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시국장들하고 기조실장, 도시장, 또 시장하고 긴밀하게 각 현안과 관련해서 각 의원이 지역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이나 이건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호주 출장하고 또 터키에 출장 잠깐 있어서요. UCLG 그 회의 때문에 그래서 잠깐 10월에 생각보다 저도 넉넉찮아서 10월 4일인가 했는데 10월 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국회의원님들하고 서울 가서 오전에 10월 4일이죠? 10월 4일인데 지금 근데 일정이 잘 안 되신답니다. 서로. 그래서 진짜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일정 될 때 다시 한번 잡아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우리 다시 부시장이나 기조실장을 김명하게 하고 이 정무수석이나 수석들, 보좌관들 수석보좌관하고 내년도 한 건 한 건 해서 사실상 내년 예산은 큰 현안 사업들은 상당히 성과를 거둬와 있고요. 일부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웹툰 클러스터 관련해서 좀 사업비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건 저도 우리 여당 예결위원이나 간사들 또 대신에 경제부총리한테서 추가로 좀 요구를 할 생각인데 하여튼 올해 내년 국비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뒀고요. 왜냐하면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되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항목에 있는 거 없으면 쪽지 예산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증액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잘해서 내년도 국비 사업 차질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물어봤는데 잃어버렸네. 이재명 아이고 그런 분 입에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정치사에서 퇴출하셔야 될 네, 다음 질문. 대한민국 정치가 부끄러울 정도죠. 그 상황이 그렇게 봅니다. 대전일보 입에 담는 게 부끄러워집니다. 대전일보 정인선 기자님. 네, 저도 현안이랑 좀 다른 거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계획대로라면 대독특구 50주년 기념식이 이제 곧 준비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매년 통상 출범 기념식마다 이제 대통령이 늘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독특구? 네. 네. 네, 이번에는 대통령 참석이 좀 불투명한 관계로 오기 그렇지 중이라고 않습니다. 하는데 불투명한 건 아니고 그 대통령 공개 일정이라 지금 밝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과학기술계 쪽에서 불투명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저쪽. 과학도식을 표방하는 대전시에서 아무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니냐는 아쉬운 소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월 기념식은 날아간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지 제가 친환경부 기관 지금 계속 11군 방문했잖아요. 그 얘기도 좀 많이 나눴고요.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갖고 있는 미래 혁신적인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면 효과가 떨어져 있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그런 것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여론에 따라서 최근에 예산 정국에서 정부가 꼭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R&D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선거 때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제2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2의 대덕 연구단지 조성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얘기는 R&D 예산을 뭐 줄여서 과학기술계를 응축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미래 먹거리 국가 전략 사업에는 대폭 R&D를 늘리고 그리고 그동안 R&D 사업 지원한 거에서 효과가 미비한 사업들은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과학기술계의 의견은 우리 경제과학부 시장이 이제 충분히 듣고 과기부에 전달을 해서 지역 과학기술계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새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님께서 대전을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특구 50주년 기념행사 오시는 게 불확실하다가 아니고요.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기가 어려운데 불확실하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동선과 안전을 위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대한민국 정혜준 기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혜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서대전 IC 관련해서 자주 좀 본론만 얘기해서 듣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서대전 IC 다시 돌아가서요. 그 도로 보수를 개선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요 브리핑 내용 자체는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고속도로 확장 부분은 어쨌든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거 별개대로 내버려두고 지금 계획로를 보면은 가속차로도 신설하고 뭐 본선 뭐 편도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고 그리고 뭐 좌회전 차로 확보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산은요. 우리 시가 지금 도로 확장하는 거 빼고는 도로공사.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 시에서 하는 도로공사. 그리고 시에서 확장하는 그 도로 이름 뭐라고 그러죠? 대백로. 네, 그런 시 안에 있는데 그 IC 주변은 도로공사.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 예산 제가 본인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원 과정이고요. 그 정비하는 데는 총 6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도로공사에서 한 45억 정도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대전시에서 17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C 주변 저 회전 구간 이런 건 다 도로공사 소유고요. 그럼 도로공사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도로공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대전시계에서 우리가 돈 내서 해봐야 그 직접 도로공사가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 사장한테 심각성을 전화를 2번이나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이제 그 램프 부가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을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 계획로 관련돼서 그 예산만 이제 여쭤본 거예요. 나머지 구간 지금 하시면 그걸로 받으십시오. 대한뉴스 방송 호석봉 기자입니다. 오늘 브리핑하고는 좀 이제 별개인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 대전 하면 이제 황토길, 맨발 황토길 걷기가 이제 메카로 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 때문에 계족산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 전국에서 주말에는 막 한 10대에서 20대까지 버스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경상도도 오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귀동냥으로 듣는데 뭐 대전시에서 참 그 개발을 잘 해놨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들 많이 가시는데요. 물론 맥키스 컴퍼니에서도 많이 이제 그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 도심 속 공원에서도 그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해서 많이 방송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곳곳에 좀 유휴 토지가 있다고 하면 그 황토길이 아니더라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데를 좀 설치를 해주시고 수도 이제 발 닦을 수 있는 그 장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물론 그 화장실 닦는 그 수세미로 해서 이제 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 장치까지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시민들 건강도 회복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황토길은 사실은 산림청하고 대전시가 대덕구에 있는 계족산 황토길 그 도로나 기반시설은 산림청하고 대전시가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림청장이 가끔 그 얘기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해놓은 건데 사실은. 그리고 맥키스 컴퍼니가 거기다 황토를 입혀서 도로 기반이나 이런 조정은 산림청하고 대전시가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황토를 덮으신 건 맥키스 컴퍼니가 해서 개인 기업이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여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요즘 하도 바빠서 생로병사의 비밀 TV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예, 시내 안에 혹시 뭐 있는지 혹시 뭐 추가 세세한 저기 있으시면 우리 김종명 과장한테 문의하셔서 또 추가로 자료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